갤럭시 S23도 갤럭시 북3도 잘 나왔는데 그렇다면 플립5와 폴드5도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새로운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 이제는 출시까지 약 3개월 정도? 생각보다 출시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Z 시리즈에 대한 그런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제가 기대한 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여기에 저의 짧은 생각을 더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폴드보다 플립 쪽에 더 있는 것 같네요. 가장 먼저 디자인을 볼 텐데 사람들이 제품을 볼 때 추구하는 점이 다 다르죠. 그게 또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소비층이 다르고 그에 대한 소구 포인트도 다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누군가는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성능 및 안정화가 우선인 분들도 계실 테고 누군가는 카메라, 또 누군가는 화면 크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 추구하는 게 다르더라도 모두가 하나는 다 공통적으로 보죠. 바로 디자인입니다. 물론 이 디자인도 사람마다 예쁨의 기준이 다 다를 테지만 일단 이 외형 자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유출된 디자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딱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이미 완성도가 있던 디자인에 비해서 겉보기에 너무 화려해지고 눈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저의 첫 인상이었죠. 일단 이 플립은 성능적으로 여러 아쉬움이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지만 그럼에도 이게 사랑받는 점이 예쁜 디자인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 밸런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접어도 스크린이 가득 찬다면 결국에는 바 형태의 제품이 더 맞는 선택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고요. 저는 접었을 때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분리가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플립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했기에 루머처럼 이렇게 바뀐다면 조금 아쉽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케이스를 껴도 뭔가 미간상 보기에 좋거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의 여백이 큰 역할을 하죠. 제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디자인 변화가 매년 무조건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제품 리뷰를 할 때마다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신제품은 외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지 구매 욕구를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점도 뭐 이해가 가긴 하네요. 이미 플립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의 폴더블 폰을 보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다 크게 박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큰 것 같기도 하네요. 모든 제품은 이렇게 까봐야 아는 것이니 이렇게 루머처럼 나와서 전면 디스플레이가 꽉 찬다면 우리가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스크린이 커지는 만큼 정말 기상천외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벌써부터 저는 조금씩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뭔가 기믹 같은 걸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또한 물론 이렇게 스크린 크기가 커진다면 간단히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 때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야 뭐 출시를 한다면 바로 구매를 할 거니까 사용법이나 후기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드5의 경우에는 커버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큰 변화보다는 베젤이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폴드는 이미 완성형이라서 그런지 힌지 부분이나 무게 부분에서 더 개선이 생긴다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그래서 눈여겨볼 건 이 힌지 부분이죠. 항상 플립과 폴드를 말할 때 아쉬운 점은 몇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힌지 부분은 빼놓지 않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U자형 힌지를 탑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접었을 때 이렇게 힌지 부분이 들뜬 모습에 아쉬워한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흔히 말하는 물방울 힌지로 이 틈을 없앤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 틈만큼 디스플레이 공간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틈을 없앨 수 있는 거죠. 물론 U자형과 물방울형은 서로 장단점이 있죠. 내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삼성이 굳이 U자형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을 테고 말이죠. 하지만 삼성이 늦게나마 이 물방울형을 탑재를 한다면 뭔가 그만큼 완성도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힌지가 바뀌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두께도 줄어들겠죠. 이건 플립도 플립이지만 폴드에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보면 플립은 앞서 말을 했듯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조금 더 커진 3.4인치 비대칭 형태의 1:1 비율로 예상이 되고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는 6.7인치로 예상이 됩니다. 폴드5의 경우에는 커버 디스플레이 6.2인치, 메인 디스플레이 7.6인치로 예상이 되죠. 다음은 색상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온 색상은 플립은 베이지, 그레이, 라이트 그린, 라이트 핑크가 있고 폴드는 베이지, 블랙, 라이트 블루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라이트 핑크, 이 핑크색을 얼마나 잘 뽑을까 이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스포크로는 다른 색 조합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번 색상 역시 확정은 아니지만 플립과 폴드가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컬러웨이로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이번 갤럭시 S23처럼 모든 모델이 컬러 공유를 해줬어도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플립4의 경우에는
비스포크로 흰검 조합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비스포크로 하면 마감이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이번 비스포크는 같은 무광 마감으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비스포크로 갈 것 같은데 핑크 색감이 예쁘다면 핑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폴드는 그래도 항상 망원 카메라까지는 탑재를 해주었었는데 이번 역시 플립에는 메인 광각과 초광각만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힌지로 인한 자리 부족과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실 저는 카메라 렌즈가 두 개여도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초광각 대신 망원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갤럭시 Z 플립과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 이 망원 때문에 아이폰을 쓰는 경우가 더 많고 차라리 플립보다는 S23을 들고 다니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 배열이 세로에서 가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카메라 화소가 같아도 센서가 더 발전될 것이라고 하며 프로세스도 더 좋아져서 촬영 결과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에도 역시 이 플립에는 망원 탑재가 안 될 것 같다. 물론 카메라의 더 자세한 스펙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화소나 센서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프로세싱 후 처리를 어떻게 해주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사실 직접 사용을 해봐야 확 체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무게 및 성능, 배터리, S펜 등을 봐보자면 먼저 플립은 187g이 예상이 되는데요. 프로세서는 갤럭시 S23 시리즈에 들어갔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gen2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8GB의 LPDDR5X 램, UFS 4.0 스토리지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작보다 소폭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많은 실사용자분들이 이 플립의 배터리를 많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용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커진 배터리 용량과 나아진 전력 안정화로 전보다는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폴드의 경우에는 플립과 같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gen2, 12GB의 램 등 플립5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게는 254g으로 전작보다 소폭 더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S펜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탑재가 안 되는 게 유력하다고 하네요. 사실 폴드5에 S펜이 탑재가 된다면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S펜은 생각보다 시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탑재를 하지 않는 대신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만큼 조금 더 저렴해진다면 여기서 더 이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상, 물론 오늘 말한 것들이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니까 미리 실망을 하거나 기대를 하기엔 조금 이를 수 있겠죠. 그래도 뭐가 됐든 이번 G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시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한 2주 정도 빠르게 7월 마지막 주쯤에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했듯 출시 후 바로 리뷰를 올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도대체 왜 폴더블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는, 아니 그냥 제가 열심히 한번 써보고 이걸 왜 써야 하는지 혹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보니까 출시까지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